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당신이 직접 보내주신 흥미로운 자료들을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바로 원익그룹 이야기인데요. 이 기업 반도체 유망주로서 기회가 큰 만큼 또 안고 있는 문제들도 꽤 복잡해 보입니다. 네, 당신이 찾아오신 자료가 바로 원익그룹의 현황, 전망,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위험 요인들을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는 이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서 균형점을 좀 찾아보고 또 이런 복잡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화할 수 있을지 그 팁까지 함께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우선 원익그룹 1981년에 설립됐죠. 네, 맞습니다. 반도체 부품 국산화로 시작해서 지금은 자산 규모가 5조 원, 재계 순위로는 87위까지 오른 중견 그룹이고요. 그렇죠. 핵심 사업은 역시 반도체 장비 쪽, 원익 IPS, 그리고 소재 쪽인 원익 QNC입니다. 이 두 회사가 그룹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죠. 네, 특히 원익 IPS는 요즘 AI 시대다 뭐다 해서 정말 뜨거운 그 HBM, 고대역폭 메모리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볼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크더라고요. 맞아요. AI 연산에 필수적인 그 초고속 메모리니까요. 근데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자료를 보면 2023년하고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에서는 오히려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아, 정말요? 기대는 엄청난데 실제 성과는 마이너스라니. 그 차이가 꽤 크네요. 네, 상당하죠. 그럼 자료에서는 이 손실 원인은 뭐라고 분석하고 있나요? 그냥 단순하게 시장이 안 좋아서 그렇다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구조적인 문제가 좀 있는 건지. 바로 그 부분을 좀 파고들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게 그냥 일시적인 업황 부진일 수도 있지만 뭐랄까 그룹 내부의 다른 요인들과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다른 핵심 계열사인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수익성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성장세는 약간 주춤한 모습이고요. QNC는 성장세가 좀 둔화됐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인수한 헬스케어 플랫폼 있잖아요. 케어랩스. 여기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어서 다른 계열사에서 무려 750억 원이나 지원을 받았다는 점도 좀 눈여겨봐야 합니다. 와, 케어랩스에 750억 원 지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계열사 관계도 복잡하고 자금 흐름도 얽혀 있으면 정보를 따라가기가 참 어렵겠어요. 아까 그 케어랩스 지원 같은 문제 있잖아요. 750억? 이게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게 그룹의 어떤 구조적인 특징과 관련이 깊다고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원익그룹의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그 복잡한 지배 구조입니다. 소위 옥상옥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옥상옥이요? 지붕 위에 또 지붕? 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지주회사인 원익홀딩스가 있는데 그 위에 또 사업회사인 주식회사 원익이 있고요. 그리고 그 꼭대기에는 창업주 일가의 개인 회사나 다름없는 유한회사 호라이즌이 자리 잡고 있는 형태입니다. 와, 구조가 정말 복잡하네요. 네, 그렇죠.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지배구조를 더 복잡하게 만들면서 사실상 적은 지분으로 그룹 전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때문에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 결정 같은 것들이 외부에서 보기엔 좀 불투명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자료에서도 이 구조가 2세 승계를 좀 쉽게 하려는 목적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편법 승계 논란이라던가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문제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죠? 네, 정확합니다. 현재 창업주의 세 자녀가 경영에 참여하면서 2세 승계가 진행 중인데요. 장남은 원익 QNC, 차남은 아까 말씀드린 원익 IPS, 그리고 막내딸은 앞서 언급된 케어랩스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케어랩스 대표가 막내따님이시군요. 네. 특히 좀 재정적으로 어려운 케어랩스의 막내딸이 대표로 가고 그 직후에 대규모 자금 지원이 이루어진 이 시점을 두고 이게 과연 승계 구도와 전혀 무관할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인 거죠. 정말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얽혀 있네요. 네. 그래서 몇 가지 리스크가 좀 부각됩니다. 첫째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지배구조의 투명성 문제, 그리고 내부 통제 이슈고요. 둘째는 케어랩스 사례처럼 계열사 간의 자금 지원이 혹시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당 지원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셋째는 아직 자녀들 간의 지분 정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 같지는 않아서 향후에 경영권을 두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는 점이죠. 자, 오늘 딥다이브를 좀 정리해보면요. 원익그룹은
HBM이라는 아주 확실한 성장 엔진을 가진 매력적인 기업이지만 동시에 옥상옥이라는 복잡한 지배구조와 아직은 좀 불확실해 보이는 승계 과정이라는 만만치 않은 숙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핵심 자회사들의 실적마저도 좀 엇갈리고 있고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양면적인 모습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 분석은 당신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셈입니다. 이렇게 눈부신 시장 기회가 눈앞에 있는데 기업 내부의 이런 지배구조 리스크와 승계 불확실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뭐 투자 관점이든 협력 관계든 아니면 그냥 단순히 이 기업을 이해하는 차원이든 간에요. 이 매력적인 기회와 내부 리스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것이 바로 원익그룹 사례가 우리에게 던지는 흥미로운 고민거리이자 당신이 앞으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일 겁니다.